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률이 3.6%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실업률이나 CPI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내릴 명분을 찾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는 돈을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돈을 푸는 게 목적인 곳이지 돈을 걷어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그 명분이 중요해요. 돈을 찍어내는 명분. 절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물가 안정 최대 고용이라고 지내는 말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미국의 지금 CPI가 실업률이 지금 3.6%가 나왔다. 일자리가 31만 개가 증가했답니다. 지난해 3.4%에서 0.2% 오른 3.6이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나 미국 주식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왜 안 좋았냐면 일자리가 지금 50만 개에서 31만 개로 줄었어요. 물론 예측을 20만 개로 했는데 왜 20만 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거의 완전 고용의 상태고 구인난이라는 소리인데 지금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죠. CPI가 지금 6.0, 그 다음에 근원이 5.5예요. 근데 근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CPI가 이제 5.9가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5%대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근데 근원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 이 근원을 이제 연준에서 보는 수치잖아요. 이제 주거비와 에너지 변동성이 큰 거를 이제 뺀 거기 때문에 근원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터졌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해가지고 금리 5% 이상 못 올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만들고 오늘 사실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 방송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사건이 터졌죠. 어떤 사건이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이상한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은행이 이 역대 투자 규모로는 역대 2위라고 그러고 미국 그 은행 순위로는 16위래요. 그런데 하루 만에 파산을 한다? 이게 지금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뱅크런? 왜 뱅크런이 일어났냐면 이제 실리콘 은행이 그 벤처기업한테 예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을 너무 광폭적으로 하니까 이 부작용으로 경기 침체가 올까봐 뱅크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이제 줘야 되니까 예금으로는 얘네가 지급 준비율이 7%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인출을 사람들이 하려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다 팔았는데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 팔았는데 손실이 2조 원 넘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파산 신청을 하고 금융당국에 의해서 폐쇄가 되고 이게 너무 하루 만에 일어난다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일어났거든요. 시차가 좀 있었어요. 2007년부터 한 1년 넘게, 한 1년 가까이 그래도 시차가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빨리 파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보세요. 기사가 파산 직전 주식 48억 원어치 처분한 SVB 회장? 이것도 이상하고, 폐쇄 직전 전 직원에게 거액 보너스를 지급했대요. 근데 또 8,500명이 실직 위기라고 하는데 보너스를 받고 실직 위기다? 이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일자리가 31만 개고 실업률이 3.6%니까 지금 구인난 시대인데 어디 가서는 다 취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음모론적 시각이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루 만에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파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러고 파월 옐런 벌써 기사 나와요. 구제 금융 요구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줄도산, 급여 위지급 우려, 그다음에 도미노 금융위기가 오냐 이런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SVB 다물권은행이 10곳이 더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금 보호 안 되는 금액만 200조 원이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2008년도 금리 인상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008년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이 미국의 금리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여기예요. 금리 오르고 있죠. 이렇게 쭉 인상을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지금 2008년 여기가 이제 2009년 1월까지인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09년도 1월 달이에요. 보면은 내렸다가 올렸다가 멈췄다가 쭉 내리거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1%에서 5.25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한 횟수로는 한 3년? 네. 2년에서 3년 동안. 그래서 2006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해요. 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근데 이때 요 기간에 그 이제 서브프라임 그 등급,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한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거예요. 담보대출 어떻게 했냐면 70% 대출을 해주고 86%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10명 중 8명 이상이 변동금리를 했대요. 대출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원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서브프라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데 이걸 해줬고 그거를 지켜본 미국 금융당국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연준하고 왜 재무부, 왜 재무장관은 안 막았죠? 이런 짓을 하는 걸 몰랐나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대출 상황 지금 문제,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변동금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금리를 올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8년부터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베어스탠스, 이거 투자은행인데, 그 다음에 페니메이, 프레디맥, 이런 회사들이 2,000조 구제금융을 해요. 아니, 금리 안 올리는 것보다 2,000조 구제금융하는 비용이랑, 아니, 금리 올려가지고 2,000조 구제금융 하나, 빵꾸 나가지고 메꾸나. 아니, 빵꾸가 안 나면 되잖아요. 빵꾸가 안 나면 되는데, 빵꾸 내놓고, 이 돈을 쏟아붓는다?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만 브라더스하고 AIG가 파산을 해버립니다. AIG는 이제 85조 구제금융 받았고, 리만 브라더스는 자산이 600조인 은행이에요. 당시 세계 1, 2위를 하던 은행입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이 회사가 100년 된 회사거든요. 근데, 이 리만 브라더스가 그 역사를 보면은 로스차일드 은행이에요. 근데 뭐 배신 때렸나? 이렇게 죽일 리가 없거든요. 아니면은 이걸 이용한 거죠. 이걸 이용한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700조 구제금융. AIG 파산 위기 때문에 85조 구제금융. 그럼 도대체 2,800조를 들여가지고 구제금융을 하는 것보다 금리 안 올리는 게 낫잖아요. 이거를 모를까요? 전문가들이? 다 알지? 이런 짓을, 서브프라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 것도 그냥 뒀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던지, 일을 안 하거나 일을 만들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돼요. 정치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정권 교체가 돼요. 공화당이었죠. 조지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뀝니다. 자, 점점 세계가 금리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명박 때 만든 그런 전세대출 있죠. 지금 전세대출도 지금 깡통 전세라더니 아니면 전세 사기라더니 이런 게 다 왜 그냥 지켜보냐는 거죠. 정부에서. 그런 짓을 못하게 미리미리 막았어야 되는데 참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자, 2007년이죠. 2007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쭉 인하해요. 2009년 1월까지. 그래서 2009년 1월에 제로금리가 됩니다. 0.25거든요. 그러니까 5.2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걸렸냐? 5.2% 금리가 0.25까지 가는데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금리 올린 게 1년 4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내릴 때는 이제 더 빨라지겠죠. 이게 지금 점점 금리 효과 반영이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 효과, 내릴 때 효과가 너무 빨리빨리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취약화되는 거예요, 금리에. 누가? 우리가. 세계 시장이. 세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지금 경기 침체를 예상하니까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SVB 은행이 파산을 했잖아요. 근데 걔만 파산하면 되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은행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위기가 닥치면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파산 위험이 닥쳐면 은행도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릴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연준한테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지급준비율이 7%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8%에서 12% 사이거든요, 지급준비율은. 근데 다른 거를 투자를 이제 열심히 해놔서 뭐 이제 주로 채권, 뭐 안전자산, 뭐 금이라든가 이런 데다 하기 마련인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 이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고객 돈 주려고 현금을 마련한 거죠.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채권 갖다 파는데 채권 이제 손실이 팔았으니까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급하게 파니까.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파산 위기가 닥치는데 하루 만에 파산 정리가 돼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고 막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안 그랬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는데 2007년부터 금리 인하하거든요. 왜냐면 이때부터 금리 인하한 이유가 유럽에서부터 약간 그 전조가 보였어요. 지금 앞으로는 금리 조절 시기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될 거고, 지금 금리 인하가 하면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더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금리에 빠르게 반응하고 성장은 점점 느리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페드는 마치 미국의 중앙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이거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다. 지분을 로스차일드, JP 모건, 록펠러 이런 가문들, 영국은행, 유럽은행 이런 은행들의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준을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중앙은행을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책 리뷰 영상 거의 다 막바지에 이제 해서 이제 녹음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돈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돈을 찍어내는 공장이 돈을 걷어들이면 되겠어요? 본업이 돈을 찍어내는 곳이에요. 돈을 푸는 곳이다. 이 금리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 최대 고용이 목적이라는데 절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왜 목적이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이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나누는 지표인데 미국의 그진금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코로나 사태 때 2021년 4월에 이미 2%가 넘었습니다. 2%가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9%까지 올라갔습니다. 9%까지. 작년 7월까지. 그러면은 근데 금리는 언제 올렸어요? 3월 달에 올렸어요. 3월 달에 0.25를 올립니다. 0.25를. 아니 7월까지 9%가 됐는데, 그러면 2.6%가 나왔을 때 2021년 4월에 계속 제로금리예요. 언제까지냐? 다음에 1월까지. 계속 제로금리를 왜 하냐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내리는 게 목적이면은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이때 올렸어야죠. 이때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이때 4월 달에. 자, 그러면은 실업률 때문이다.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실업률이 아직 높잖아. 이렇게 핑계 댈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봐볼게요. 2021년 4월 실업률 6%입니다. 자, 그럼 실업률 때문에 할게요. 그럼 실업률이 얘네가 원하는 게 4.5%예요. 근데 4%로 치자고요. 4%로 쳐서 좋게 봐도 2022년 2월 4%를 찍었어요. 네, 4% 찍었잖아요. 근데 물가는 언제 찍었냐? 그럼 이 당시 2022년 4월 물가가 언제냐? 8.5%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물가가 목적이에요? 고용이 목적이에요. 참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 목적이라면서요. 근데 보세요. 파월이 실업률이 안 잡히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고용 시장을 잡는 게 아니다 이래버렸어요. 아니 최대 고용이 목적이라며. 물가 안정하고 존립 설립 자체가 존립 이유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며. 아니 근데 왜 최대 고용은 자기네가 신경 안 쓰는데 그거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래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물가 안정만 잡는 거다. 아니 근데 물가 안정 잡았냐고. 2%때 실업률 지표 안 보는 애들이면 실업률 잘 상관없다며. 왜냐면 의회에서 청문회하는 거 봐보세요.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표가 아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기가 안 뽑힐까봐 실업률이 굉장히 곤두서 있어요. 상원이든 하원이든. 그러니까 네가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 온다, 실업률 올라간다 이래버리니까 그거는 니네들이 하는 거다. 물가 잡는 게 난 더 중요하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실업률은 무조건 아니고 물가 잡는 건데 물가가 언제 올렸어요? 3월달이라며. 3월달. 3월달까지도 안 했다니까요. 금리를 안 올렸다고. 8%가 됐는데 3월이면 7.9예요. 뭐 했냐고 이때까지. 물가 잡는 기간이라며. 왜 이거 일시적이라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얘네 목적은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봉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돈이 계급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야 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부자들을 위해서 합니다. 다 부자여봐요. 다 중산층이어봐. 일 안 해요. 사람들이. 돈 생기면 일 안 합니다. 그럼 돈을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없게 만들려면 돈을 저축을 못하게 해야 돼요. 저축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니까 저축하는 돈이 줄어들거든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 개발인데, 기술 개발은 앞으로 기술 발전한다고 치고, 세상은 더 좋아져야 되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치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냐고요. 그리고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애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통화량 팽창이에요.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거죠. 금리로 안 풀리니까 양적 완화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돈 만들어 찍어내잖아요. 채권 사주고. 왜?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가지고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진입장벽은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7억일 때랑 10억에서 13억일 때랑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앞으로 더 미래 세대들은 이 10억이란 돈을 버는 게, 저축하는 게 어려울까요? 5억 버는 게 어려울까요? 10억을 어떻게 벌어요? 10억을. 생전가에 못 만지는 돈, 수두룩한데 못 만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라고 하지 말고 실체를 보자고요. 이 중앙은행 패드를 누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국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돈으로. 빈부격차 점점 더 크게 하고 중상층을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 중산층을 때리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이건 경제적인 목적이고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이런 이유가 다양해요. 금리 올리는 이유가. 우리가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는 이유가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거를 책 리뷰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이 중산층을 때려가지고 진입장벽을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경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경매 물건이 많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이 문제잖아요. 보증금을 전세 가격이 내려가 버리니까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깡통 전세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의 목적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곧 인하할 건데, 왜냐면 점점 더 그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대응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 걱정 마시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그것도 보셔야 돼요.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요. 지금 제 영상 전전 보셨던 분들은 이런 SV 같은 사태가 일어날 줄
우리는 모르지만 쟤네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획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일어나요. 자,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이제 증시가 열릴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도미노처럼 더 빠르게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마치 코인이 FTX 사태 하나로 2천만 원까지 떨어진 걸 생각하면 이건 더 심할 거예요. 더 심할 거라서 지금 내일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잖아요. 아시아부터 시작이니까 미국도 장난 아닐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다음 주 내내 제가 볼 때 CPI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이 파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준금리가 정말 인하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 틀린지 제가 틀리면 사과방송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